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답답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운 그런 사연인데요. 일단 보고 얘기를 합시다. 제목: 시동생 내외가 죽었는데 이젠 우리도 죽이시려나? 어머님 제발 그만해요. 이러다가 이 사람 진짜 죽어요. 원제: 시동생 내외 오주기입니다.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저희 시동생 내외가 세상을 떠난 지 5주기가 됩니다. 사고였고요. 두 사람 모두 미처 손을 써볼 틈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젊디 젊은 나이에 그리 됐고 또 자식 내외를 먼저 앞세웠으니 저희 시어머니 당신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가슴에 한이 되어 그대로 맺혀버렸죠. 참고로 홀 시어머니시고요. 자식이라곤 저희 남편과 시동생 이렇게 둘이 전부였어요. 아버님은 아주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하나 남은 아들인 남편과 또 하나 남은 며느리인 제가 이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혹시 나쁜 걸까요? 물론 자식을 잃은 당신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솔직히 이건 진짜 해도 너무 하셔서요. 막말로 당신의 죽은 자식 내외 때문에 이제는 살아있는 자식 내외가 죽을 판입니다. 그동안 시동생 내외 제사상 진짜 상다리가 주저앉을 지경으로 차려봤고 또 하나뿐인 동생 내외를 우리가 어떻게 잊겠냐라며 수백 수천 번을 말하고 위로를 해도 소용없고 또 아무리 찾아뵙고 해도 이 역시나 마찬가지. 결국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겐 오직 이 세상을 떠나버린 그 자식만 자식인 건지 도무지 말에 일도 안 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요구하시는 건 얼마나 많은지. 한 달이면요. 최소 10번, 많게는 20번 정도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게 벌써 5년이 다 돼가는 일인데요. 아직도 그러세요. 아직도. 하루 걸러 한 번, 특히 자다 깨서 걸어오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너무 지쳐서 시댁 발길을 끊었거든요. 1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5년 동안. 여튼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 늘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항상 그랬습니다. 처음엔 막 엉엉 우시면서 야들이 아까 내 꿈에 나왔다. 엄마 엄마 하면서 울더라. 야들 굿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등 막 아쉬운 소리를 하시다가 울면서요. 그러다 갑자기 사람이 돌변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나중에 나 죽으면 니들이 이거 다 챙겨 먹지? 내 말이 틀렸냐? 너희들이 그런 나쁜 마음을 먹어서 걔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일찍 가버린 거요. 이 못된 것들아, 이 썩은 작것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거란 당신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를 일컫는 말인데요. 지방 외진 곳, 거의 시골에 가까운 거기다 낡디 낡은 아파트예요. 가격, 가격을 떠나서 이거 판다고 해서 팔릴지도 의문인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욕심내고 못된 마음을 품어서 시동생 내외가 그렇게 됐다라며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야말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부짖으며 소리치는 게 이거 정말 특히 그 새벽에 거기다 무려 5년을 듣다 보니까 이젠 노이로제가 아니라 공포심마저 생겨요. 물론 이 전화도 이제는 제가 안 받습니다. 남편이 대신 받죠. 사실 처음엔요, 혹시 치매가 아닌가 싶어 남편이랑 같이 병원으로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건강검진 겸 치매 검사도 했던 거예요. 물론 당신한테는 건강검진이다. 이것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치매가 아니래요. 지극히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심술이야. 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당신에게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발길을 끊었고요. 약 1시간 거리고 발길 끊은 지는 아까 얘기했죠. 1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다 이젠 전화도 그냥 남편한테 돌리니까 그나마 숨은 좀 쉬고 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요. 제가 아니라 저희 남편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요. 점점 그리고 빠르게 늙어가는 게 같이 사는 제 눈에도 보일 지경입니다. 하루하루 늙어. 하루가 멀다 하고 툭하면 찾아가는데요. 어머님이 매번 우시면서 불러요. 못해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거기서 뭘 얼마나 시달리고 오는 건지 말을 안 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그냥 얼굴만 봐도 보여요. 또 그동안 제가 겪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느끼죠. 빈말 아니고 이러다가 사람 죽겠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물론 저도 그 마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무리 그렇다 슬프다 해도 이렇게 살아있는 자식까지 잡아 죽이려는 진짜 이 말 말고는 달리 표현이 안 돼요. 잡아 죽이려는 것 같아. 남편이 너무 불쌍합니다. 아까도 한참을 시달리다 왔는데 오자마자 풀썩 쓰러져 잠들어 버리네요. 물어보니까 밥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어머님은요 당신 큰아들에게 밥도 안 줘요. 그냥 네 동생 불쌍하다 이러면서 팔 잡고 울기만 하죠. 제가 밥을 차려준다 하니까 먹을 기운도 없다며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도대체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가 뭘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어머님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뒤에 추가 있습니다. 댓글 1번. 나랑 살자. 나랑 같이 살자고. 딱 이거네요. 둘째 내외가 젊은 나이에 떠난 건 정말 안 된 일이지만 남은 자식도 이혼시킨 뒤에 당신 옆구리에 끼고 살고 싶은가 봅니다. 계속 남편만 보내요. 뭐 솔직히 여기서 님이 뭘 어쩌겠습니까? 안 그래요? 2번. 아이고 그 할매 죽은 자식 때문에 이젠 살아있는 자식까지 앞세우게 생겼네. 아이고. 3번.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딱 저렇게 엄청난 심술을 부리고 살았어요. 저희 아빠가 장남인데 하도 시달려서 나중엔 아예 연락을 안 받으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하더라고요. 이놈이 나를 방치했다. 이 불효막심한 놈이. 결국 하다 안 돼서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죠. 전화 차단은 물론이고 집으로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줬죠. 그러자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젠 뭐 안 통하니까 뭘 해도. 그러자 가만히 계시나 싶더니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저 세상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쓰니도 그냥 무시해요. 안 그러면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괴롭힐 겁니다. 4번. 글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제가 바로 쓰니의 시동생 내외 같은 그런 부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분이 차 타고 가시다 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고 부모님 49제 바로 그 다음 날이 제가 태어난 지 100일 되던 날이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당시 기준 결혼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저희 큰아빠 큰엄마가 저를 입양했고 외동딸로 잘 키워주셔서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음대 3학년입니다. 글을 읽다 보니 우리 친부모님도 보고 싶고 또 지금의 부모님께도 감사해서 끄적여 봤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음대면은 돈도 엄청 많이 들 텐데. 5번. 지금 쓰니의 시모는 합가를 하자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남편은 그거 쉴드 치느라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같이 살게 되면 쓰니는 이혼을 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6번.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본 건데요. 둘째를 먼저 보낸 애 엄마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첫째를 죽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던데 딱 그 짝이네요. 뭐 단지 다른 건 어린 아가가 아니다 그거죠. 7번. 그 시모 하나 남은 자식 내외마저 말려 죽이려더네. 근데 그거요 받아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상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그 할매 진짜 못됐다. 동생을 잃은 형의 마음은 안 슬프겠냐고. 그런데 계속 지 생각만 하면서 주변 사람 피말리는 거 너무너무 못돼 처먹었네요. 그래 안 된 일은 안 된 일이지. 그런데 남은 자식까지 괴롭히는 거 이건 진짜 부모 자격이 없는 거야. 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잠들었고요. 폰은 제가 일부러 껐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비록 어머님 당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형제 우애가 남달리 좋았던 우리 남편 동생 잃고 엄청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참아가며 어머니 챙기다가 강제로 극복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엄마의 엄청난 등살에 시달리다 보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합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희요
시동생 내외 장례 치르기 무섭게 바로 모시고 왔어요. 당신 혼자 있다가 진짜 막 안 좋은 일, 뭐 큰일 날까 싶어서 바로 모시고 온 건데 이게 뭐 식사도 못 하시고 매일매일 시름시름 앓다가 나는 그냥 내 집으로 갈란다 이러시더니 가버리셨어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며 합가를 거부하셨던 겁니다. 당신이. 그리고 또 하나 답답했던 거 저희 시가 쪽 가족들 삼촌이나 고모님들 아이고 너희가 힘들어서 어쩌겠냐 이러시다가 그래도 너희들 아니면 누가 챙기겠냐 이러면서 다 등 돌리고 솔직히 누가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살게 가만히 냅둬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해줬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통하니까 다들 나가 떨어진 거고 그리고 이젠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긴 한데 그럼에도 일단 나부터 살자 이러면서 발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비난을 받아도 좋고 욕을 먹더라도 좋다 여겼습니다. 그저 임금 님기는 당나귀 귀 하고 싶어서 남긴 글인데 의외로 많은 위로받고 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정신 차리게 대놓고 모진 소리를 좀 하세요. 자식 내외 품에 자식 내외를 가슴에 묻은 거 그 심정 오죽하겠냐마는 하나 남은 살아있는 아들도 생각을 좀 해라. 나는 남의 자식이라 지쳐나가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당신이 하나 남은 아들은 아니다. 당신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한다. 제발 적당히 해라. 그러다 살아있는 아들도 죽는다. 2번 시모한테 모진 소리 하라는 사람들 많은데 이건요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모에게 대놓고 욕을 하라고? 아니 댓글들 미쳤어? 그리고 남편분도 상담 받으면서 멘탈 케어 받아야 합니다. 정신병은요 말 그대로 병이에요. 그리고 병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3번 써니 부부가 아무리 잘해줘도 죽은 자식을 따라 갈 사람이면 당신이 알아서 갈 거고요. 반대로 아무리 못해줘도 안 갈 사람이면 안 갑니다. 그 할망구 충격이 커서 님네한테 몇 번 징징댔던 건데 그걸 또 잘 받아주니까 이제는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거야.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발을 뻗는 거지. 4번 쓰니 남편분 그거 극복된 거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챙기느라 티를 못 낸 것 뿐이죠. 거기다 아내한테는 미안하니까 또 티를 못 내는 거고 아니 사실 뭐 티를 내봐야 별 수 없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아마 속으로는 또는 쓰니가 안 볼 때 혼자서 많이 울 겁니다. 이거 제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쓰니가 옆에서 잘 챙겨주세요. 사실 이거 저도 겪었던 일입니다. 거의 뭐 10한 3, 4년 겪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제가 30살 넘을 때까지 이게 평소에는 안 그러세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저 먹여 살린다고 자식 먹여 살린다고 시장에서 보리밥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가 끝나면은 그 시장 할매들하고 이제 술을 한잔 하시는 거야 가게에서. 그렇게 술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딱 저 시어머니처럼 한 거죠. 막 울고 뭐 너가 아버지 보고 싶다 이러고. 저도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계속 어르고 달래고 안아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되니까 힘든 걸 떠나서 무서운 거야 그게. 이게 막 나도 막 노이로제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막 어머니 집에 올 시간 되면 도망을 갔어요. 막 PC방 이런 데로 나가버렸죠. 그러다가 또 신기했던 게 어느 날 이게 갑자기 멈추는 거야. 갑자기 안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이게 10년이 훨씬 지나고 왜 안 했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참 신기했던 게 아버지 산소를 그렇게 가더라고. 밤에 저도 근본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밤중에 그 공동묘지 아무것도 없는 그 공동묘지를 간다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무섭냐고. 맨정신일 때 너가 아빠가 지켜주는데 뭐가 무섭노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야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랬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막
통곡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통곡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딱 그러시더라고. 내가 아빠가 오지 말라고 한다 이러는 거야. 아버지 산소를 갔는데 밤에 산소가 그 이제 골짜기에 있었어요. 예, 저 멀리 이제 산소가 보이는 위치까지 걸어갔는데 아버지가 서 있더랍니다. 물론 뭐 어머니가 술에 취했으니까 뭐 이제 헛걸 본 거겠죠. 근데 하얀 그 도포자리를 입고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가라고 오지 말라고 이러더랍니다. 이제 오지 말라고. 근데 그 목소리가 들렸대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제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통곡을 하더라고. 그 뒤로는 안 그랬어. 근데 뭐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때는 뭐 저는 나이도 어리고 뭐 우울증 이런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불효자지. 어쨌든 이거 진짜 당해 보면 솔직히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게 한마디만 더 하자면 어머니가 이게 맨정신인 걸 보잖아.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술을 안 드셨네. 맨정신이야. 엄청나게 안심이 되고 막 진짜 몸에 피가 확 돈다니까. 뭐 그랬다고요. 뭐 감사합니다. 더 얘기 안 할래. 고마워요.